자,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요. 저도 뭐 이런저런 사소한, 아니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동안 좀,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근데 뭐, 새로 또 라이노 7이라는 또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고, 저도 이제 방송을 좀 꾸준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이제 라이노 7이 되게 됐어요. 뭐 사실 이런 인장 반지, 라이노 넙스 모델링으로도 가능은 하죠. 뭐 이렇게 해서 투레이를 걸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를 걸든지 해서 가능한데, 사실 이런 반지를 그리기에는 그거보다는 어 이 서브디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서브디에 대한 설명도 할 겸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서브디에 대한 걸 전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일일이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설명을 하기도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건 그렇구나 해도 이런 식의 이런 어떤 그 형상을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시계에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씩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명령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뷰포트를 보시면 뭐냐면 지금 현재 같은 뷰가 이렇게 약간 회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는 구성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여기 옵션 창 들어가면은 일단 이거 다 끄기고 일단 불을 켜놓고 요거 끄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돼 있을 텐데,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뷰가 있어요. 그럼 화살표 클릭하시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모드를 클릭하세요. 그럼 디스플레이 모드가 이렇게 뜨죠. 근데 여기 렌더가 있어요. 렌더를 클릭하시면 요 오른쪽 란에 보시면 뷰포트 세팅에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유즈 어플리케이션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걸 만약에 솔리드 컬러로 했어요. 흰색이죠? 이게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커스텀으로 바꾸고 이런 상태에서 OK를 하고 나갔어요. 자, 그럼 렌더링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흰색으로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막 라이노 골드 같은 막 이런 무늬가 있죠. 근데 원래는 이것도 아니었죠. 원래는 이것도 없었죠. 그럼 다시 뷰에 들어가서 원래 요 뷰 디스플레이 모드 들어가서 렌더 들어가시면 그리드 있죠. 그리드 키시고 요걸 제거해 주세요. 그리드 없어졌죠. 근데 요게 뭔가요? 이 대칭이죠. 대칭 아니죠. 요거 엑시스 대칭 요거 이렇게 꺼주시면 오케이. 원래 이런 거였죠. 원래 이런 거. 이러니까 막 뭐라죠? 눈이 아파요. 저는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원래대로 우리 그 라이노 5 버전에서 볼 수 있었던 이렇게 요런 회색 요런 걸로 바꿔준 거죠. 다시 들어가셔서 옵션 창이죠. 들어가셔서 일단 그리드 이미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리드는 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대칭 축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렌더 다시 이제 상위 렌더에 들어가셔서 백그라운드를 솔리드 컬러가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 세팅 할게요. 똑같아졌죠? 오케이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뷰로 이 뷰 상태도 하얀데 여기 아이소 커브가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소 커브는 아니죠. 엣지점이 엣지의 선이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여기 이제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속성 상태에 있는 거 프로퍼티 속성 상태에 있는 것을 표시 모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키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서브디 와이어가 있어요. 서브디 와이어 딱 키시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서브디 와이어 켰으니까 이게 와이어가 보이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일반 넙스 모델링 보시면 넙스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소커브가 보이고 싶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서피스 아이소커브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끄시고 이것도 필요할 때마다 쓰세요. 저도 그냥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일단 저의 이제 세팅 방식 요 상태 와이어 프레임 뭐 이런 상태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쉐이드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간단하게 저는 여기 뭐라고 그래야죠?
로프트를 쓴 것 같아요. 로프트가 아니죠. 이렇게 있으니까 투레일을 쓴 것 같아요. 투레일을 쓰고 서브디 방식이라고 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여기 서브디 방식에도 투레일, 원레일, 로프트 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 투레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이렇게 투레일 쓴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뭐 이쪽을 끊어내고 이 원을 이쪽하고 이 원과 요 들어오는 경면을 붙여준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그전엔 없던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커브,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클릭하시면 디그리 3에 서브디 프렌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브디 친화적인 커브를 만들겠다. 예스로 하시고, 예스가 아니라 노, 예스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서브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서브디 노로 했어요. 서브디 친화적인 걸 노로 해서 이걸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거 내리면서 Alt 누르시면 복사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화살표를 끌어내린 드래그 상태에서 Alt.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로프트를 합니다. 이 로프트가 아닌 넙스 방식의 로프트가 아닌 서브디 방식의 로프트를 걸게요. 엔터. 자, 이상하죠? 낯설죠? 그럴 때 여기서 코너를 딱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코너에 붙습니다. 코너에 붙는데 잘 보세요. 내가 선 그린 거하고 너무 벗어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리하는 게 있어요. 어제서 샤프 세그먼트 3으로 나와 있죠. 공 여기에 맞춰지려면 많은 게 필요하죠. 더 많아져야 돼. 가까워지지만 한참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취소하시고 요거는 저거예요. 디비전 비트윈 샤프는 이제 이쪽 면. 자 올라가죠. 취소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면을 그릴게요. 이건 상관없고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요걸 예스를 했어요. 프렌들리 예스. 그리고 여기다 비슷하게 그릴게요. 그리고 뭐 여기서 대충 맞춰줄게요. 근데 이제 제어점을 키시면 자 어떻습니까? 탑뷰를 활성화시키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끝점 포인트하고 두 번째 포인트 사이에 이게 있죠. 이상한 조그만 점. 이게 탄젠시 포인트라고 옛날에 전에 T스플라인 쓸 때 보시면 이게 탄젠시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탄젠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에서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점과 그 다음 컨트롤 포인트 점 사이에 이 탄젠시 점이 딱 일치하잖아요. 같은 일직선상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있다는 거는 탄젠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곡면을. 그런 뜻입니다.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사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게 있다. 프렌들리 커브를 키면은 그런 게 중간에 하나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까만 점이.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걸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얘는 움직여도 얘는 항상 일직선상에 있어요, 중간에. 이 까만 점은 얘 양쪽, 얘가 이렇게 가도 얘는 항상 일직선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해서 Alt 키시고 Alt 클릭 한번 딱 해주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이제 보이죠? 그러면 복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놨어요. 이걸 다시 이 서브디 로프트를 걸게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코너 잡으시고. 맞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면서 이 세그먼트 수 이건 적다는 거죠. 한 면, 두 면, 세 면. 아까는 여러 개를 넣어도 이렇게 비슷해지지 않았잖아요. 거의 비슷해지려면 많이 넣어야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는 가장 적은 수로, 그러니까 최적화된 수로 이렇게 프렌들리, 그러니까는 서브디 친화적인 커브를 로 이제 예스 하고서 이렇게 그린 커브는 이렇게 로프트를 걸어도 세그먼트가 몇 개 안 들어가도 이렇게 선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디 툴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항상 친화적인 뭔 친화적이냐면 서브디 친화적인 서브디 프렌들이라는 게 서브디 친화적인 이런 걸로 이제
항상 yes를 해주시고 한 다음에 요 서브디 툴에 있는 요 원레일이나 투레일이나 이렇게 로프트를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캔슬 하고요. 이제 이건 뭐 필요 없으니까 설명을 위한 거니까 끼시고 지워버리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브디 친화라는 거는 한 가지, 이건 서브디가 이런 것도 없죠. 근데 일단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하나를 또 Alt 해서 하나를 복사할게요. 안 됐죠? 되죠? 되네요. 자, 됐고. 자, 이거와 이거는 제가 좀 켜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서브디 친화적인, 여기 근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리면서 안 나오는 것은 내가 지금 원을 그렸잖아요. 설명이 좀 버벅대네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여기 뭐 서브디 친화적 이런 거 없죠? 대신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브디 친화적인 커브로 이렇게 요거 서브디 옵션 창에 쭉 보시면 제일 하단에 요거 하트 그려져 있고 메이크 커브스 뭐 서브디 프렌들이 써 있잖아요. 요걸 딱 클릭하시고 요걸 딱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서브디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조그만 점이 없어요. 그 탄젠시 포인트가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서브디 예스로 돼 있죠. 서브디 프렌들이 예스로 돼 있죠. 엔터 켜보시면 이건 있죠. 근데 이건 왜 없을까요? 자, 그럼 다시 하나 보십시다. 이것도 서브디 친화적이에요. 다시 제가 좀 켜볼게요. 없죠,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닫힌 커브에는 이런 게 생기질 않아요. 열린 커브에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서브디 친화적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딜리트 해버릴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거 컨트롤 포인트를 켜볼게요. 틀리죠? 이건 서브디 친화적, 이건 아닌 거.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83,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얘네들을 클릭하고 또 참 요거 있죠. 요런 점들, 이 건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동그란 거.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보면은 이런 거와 같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딱 클릭하고 이게 동그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라인을 5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들어 올리시다가 컨트롤을 딱 누르세요. 그러면은 요 앞쪽에 잘 보세요. 컨트롤을 딱 누를게요. 이렇게 선이 꺼졌다 켜졌다 하죠. 안 보이시면 다 퍼스펙티브 창 활성화 시키시고 요 앞쪽 보세요. 요 창이 있는 요걸 올리다가 컨트롤 키를 딱 누를게요. 누른 상태는 있죠. 그러다 딱 놓으면 없죠. 있죠. 없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딱 놓으시면 이게 생기죠. 면이 이 올라간 상태로. 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컨트롤 Z 하시고 이것도 그냥 누르시고 컨트롤 키 안 누르시고 이것만 화살표 밑에 있는 동그란 원이 까매지면 이걸 올리시면 이거 보세요. 앞에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렇게 따라오죠.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따라오죠. 딱 넣으시면 이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디스플레이 창에 가셔서 속성창 딱 클릭해 보세요. 프로퍼티스 창을 딱 클릭해 주시면 타입이 서피스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저거요. 그 커브가 커브가 저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커브가 서브디 프렌들리 커브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서브디 프렌들리 커브거든요. 자, 요거를 다시 얘를 잡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선은 똑같이 생기죠. 앞에 수직선상으로 딱 놓을게요. 근데 이건 보십시오. 퍼스펙티브 창에서, 프로퍼티스 창에서 보시면 오픈 서브디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디를 이용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커브를 가능하면 서브디 친화적인 커브로 이렇게 만드시거나 옵션 창에 있는 커브를 그릴 때는 이렇게 서브디 프렌드를 예스로 해놓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서브디 면을 활용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항상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본격적으로 반지 시작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막 꼬이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많이 그리고 좀 알찬 내용으로 가능하면 뭐 그냥 막 면 하나 그려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막 그런 유튜브 그분들도 뭐 나름 그 저기 정보죠. 그것도 일종의 거 딱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가 되긴 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 전에 공부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러진 못했으니까.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잠깐 숨겨놓을게요. 그냥 숨겨놓고요. 일단 뭐 똑같죠. 4개 그렸습니다. 0 엔터. 그래서 뭐 16 엔터 이렇게 해놓고요. 또 다시 원을 하나 그려서 이거는 이제 탑뷰에서 0 엔터. 그래서 뭐 적당한 크기로 지금은 어떤 뭐 일정한 뭐 사이즈를 다 잡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반지 4경만 그냥 16 잡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형태를 잡아가는 공부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딱 빼면서 Shift 누르시고 Alt를 꽁 찍으시면 플러스 되죠. 적당히 놓겠습니다. 뭐 한 이 정도 놓으시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는 이 커브들은 지금 전부 다 보시면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2차 커브예요. 근데 어차피 서브딜을 활용한 투레를 걸기 위해서는 이걸 좀 바꿔줘야 되겠죠? 전부 다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서브디 툴 제일 하단에 보시면, Make Curves 서브디 프렌들이 영어 발음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하시고요. 뭐 영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살짝 옆으로 좀 뺄게요. 아니죠? 여기서 대략 한 2mm, 2.5mm 정도 뺄게요. 그럼 요걸 대략은 아니죠. 요 화살표 꽁 찍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꽁 넣으세요. 마이너스 2.5 반대니까 엔터. 이렇게 하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얘들을 기울이기 요거 한번 쓰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이 유리 라이노 명령어 창이에요. 여기에서 요 창 딱 누르시면 이게 이제 변형 창이죠. 트랜스폼인가 뭐 그런 창. 여기 싹 넣으시면 요거 기울이기 기울이기 있습니다. 쉐어. 그리고 여기서 어디 보자. 여기가 이제 4분점이 걸릴 테니까 쿼드 4분점이요. 쿼드가 4분점입니다. 클릭하시고 또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쿼드. 이제 위쪽 쿼드죠. 이쪽 위쪽. 여기 까맣게 들어오는 위쪽. 까맣게 들어오는 위쪽에다 땅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모양 이렇게 어떤 프론트에서 봤을 때 정면적으로 동그라미 깨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동만 한 거예요. 기울여진 거죠. 기울여진 거. 로테이트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제어점 키시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밑에 거 자 보시고 여기서 약간 모양을 맞춰주죠. 뭐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개는 요걸 빼놓은 거예요. 이 셋 포인트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셋 포인트 내가 꺼내놓은 건데 set x, y, z coordinate라고 써 있는 게 여기 변형 툴 트랜스폼 툴에 들어가시면 여기 있어요. 요거 셋 포인트. 요걸 컨트롤 키 누르고 카피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밖에다 놓으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올려놨다. 셋 포인트를 누르기 전에 요거 잡아야죠. 이렇게. 쉬프트 키 누르시고 잡으시고. 셋 포인트.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치워버리고, 라이트 뷰에 봤을 때, Y축. 오케이. 그래서 위에, 코어드점에 딱 맞춰버릴게요. 여기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그냥 요쯤만 할게요, 그냥. 이렇게.
나머지 좀 뺄까요? 얘네들도 너무 들어갔으니까. 얘는 조금만 빼죠.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 미러 하죠. 미러는 뭐 똑같아요. 이거 쓰는 거랑. 0 엔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뭘 할 거냐? 저는 투레일을 걸 거예요. 투레일을 거는데 이게 지금 요 커브를 안 쓰고 요거 쓸 겁니다.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를 요게 아니고 컨트롤 포인트 커브가 아니라 커브 인터폴레이트 요걸 쓸게요. 요걸 쓰시고 왜 이걸 쓰냐면 쿼드 엔터 찍었죠? 이거는 이 두 번째 커브는 그림과 동시에 3차예요. 3차. 잘 보세요. 이렇게. 옥률이 딱 3차라니까. 이렇게 펴죠. 딱 맞죠? 딱 맞고요. 일직선. 그러니까 뭐냐? 이걸 제어점을 키면은 3차니까 점이 3개다. 4개다. 편하잖아요. 그래서. 딴 거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한 요 정도 높이. 이렇게 해주고요. 건벌 끄시고. 그냥 쉬프트 잡고 이렇게 저 점이 요 점에 올 때까지 여기 그냥 적당히 맞춰줄게요. 됐습니다. 이제 요런 게 있고 이 상태에서 제어점 다시 키시고 좀 벌려줄게요. 너무 날카로우니까. 아니죠? 건보를 켜야죠.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내비두고요. 일단 요쪽을 일단은 저걸 만들죠. 이것도 프렌들이에요. 프렌들이 제어점 켜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 서브디 프렌들이 커브죠. 바꿔놨으니까 요걸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무슨 이 건보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뭐 컨트롤 누르는 거.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잡고 여기 지금 탑뷰에서 보시면 요거 스케일 요거 네모난 거 있죠. 이렇게 하시다가 쉬프트 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되죠. 컨트롤 Z.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그란 원일 때 싹 하다가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안쪽으로 하다가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줄어만 들죠. 근데 컨트롤 Z 하고 쉬프트 키, 아니 쉬프트를 안 잡은 상태에서 이제 원디가 되다가 쉬프트 키 딱 하면은 저 커브 일자 이제 평면상의 커브니까 2D가 먹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딱 누릅니다.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는 게 아니라 누르세요. 그리고 딱 놓겠습니다. 서브디 친화적인 커브에 의해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면 뭐가 된다? 서브디, 오픈 서브디가 되는 거죠. 이건 열려 있으니까. 서브디 면이 형성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 이 모델링, 서브디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이 면의 수예요. 쉽게 해서 여기 있는 것과, 자, 컨트롤 C, V 했어요. 이제 됐니? 요거, 이 면이 서로 맞닿은 면의 수가 같으면 이게 매끄럽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무난하게 돼야 되는 거지. 막 선이 이건 많은데 이건 적으면 서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설명하기가 갑자기 복잡해지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면과 이면이 붙고 각자 조가 맞아야 서로 무난한 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일단은 이제 조금씩 보면서 왜 그런지도 조금씩 보면서,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일단 면의 수를 맞추면서 계산을 하면서 서브디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 반의 면이죠. 반의 면 하나 둘 셋 넷 반의 면. 아, 참,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명령창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토글 서브 디스플레이. 이거는 스무스 기능이에요. 스무스 기능. 자, 클릭하시고 하면 어떻습니까? 날카로워지죠? 다시 클릭하면 동그래지죠. 근데 이거를 단축키가 있어요. 그냥 탭키. 위에 보시면 탭 이렇게. 요걸 쓰시면 돼요. 언제 이렇게 합니까? 요거 부분은 좀 그래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틱 대신에 탭 요거를 클릭 이것도는 탭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레일의 조건은 돼 있죠. 여기하고 투레일과
단면 커브가 있으니까 투레일 걸게요. 서브디 투레일이죠. 스위프트 1, 2, 3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캔슬 하시고 얘를 잠시 헷갈리니까 숨겨 놓을게요. 자 다시 서브디 스위프트 투레일 1레일 2레일. 자 맞죠. 일단 보세요. 지금 이 이쪽 반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이쪽에선 보십시오. 얘네들, 요 동그랗게 올라간, 스위프트로 올라간 요 면이 하나, 둘, 세 개죠. 지금 이걸 잘라서 연결을 할 건데, 세 개하고 네 개는 조를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이 코너는 사실 여기선 중요치 않아요. 동그라니까. 근데 이제 쭉 보시면은, 어저스트 샤프 세그먼트가 있어요. 요걸 한번 올려볼게요. 클릭.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죠? 그럼 여기가 맞죠? 세 개로 하면 안 맞죠? 이거 지금 여기에서 요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어저스트 레일 세그먼트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겁니다. 더 줄어드는 거. 8 원래대로 자 내릴게요. 내릴게요. 이렇게 막 돌아가죠.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일로 돼 있었죠? 그러면 이게 개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자꾸 쭉 이상해져요. 그러다 8까지 가야 됩니다. 8 딱 맞죠. 이걸 내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힘들게 해놨어. 다시 이렇게 2, 1 하면은 맞춰지듯이 8이에요.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은 8개가 돼야 맞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1로 되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얘가 맞춰서 놓은 거죠. 미리 맞춰 놓은 거죠. 1로 돼 있지만 얘가 프렌들이 그 서브디이기 때문에 1로 돼 있지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세요. 아니면 좀 변형을 시키려면 이렇게 8까지 가면 되고 또 9까지 10, 11, 12 자기 마음이죠. 근데 자기가 맞는 걸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시고 8로 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면과 이 면을 이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잠시 숨겨 놓으시고요. 이 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것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선택 방식이 여기 있어요. 요거 면을 선택하는 방식. 그럼 이게 필터가 떠요. 그리고 그 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페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서피스와 페이스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 하나씩밖에 안 되죠.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클릭. 그거랑 똑같네요. 시프트 누르고 클릭 해서 딜리트. 그리고 하나 남았네요. 딜리트. 또는 이걸 쓰기 싫다. 필터를 쓰기 싫다. 이거 일일이 누르기 싫다. 그러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누른 상태에서 하세요. 이거 뭐 쓰시지 않으시려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해도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는 다 잡힙니다. 자 이렇게 버텍스 잡혔죠? 버텍스 이거는 컨트롤 포인트 아니에요. 버텍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버텍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우실 때는 나 요거는 필요 없어.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다시 거기를 또 재클릭하세요. 컨트롤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했어요. 그럼 버텍스 커브하고 두 개가 다 잡혔죠. 그럴 때 버텍스를 선택하고 엔터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잘 보세요. 버텍스 클릭했죠. 선택됐죠.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하면 선택돼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려면 컨트롤 라인1 컨트롤 누르고 하면 제거됐는데 저기 넙스 모델링은 이거 저기 서브디 모델링에서 이 라이노 7에서의 서브디 모델링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원래 클릭된 데를 클릭하면 제거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제거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건 아니죠. 이제 지워야 되니까 이거 이제
그리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이제 다 잡히죠. 딜리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또 이게 지금 이게 이상하잖아. 면이 보기가 흉하잖아. 이게 이렇게 꼬부라지지. 왜냐면 각각의 잘 보세요. 또 이렇게 처음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자, 탭키. 테이블 왜 누르냐면 원래 이거였죠. 여기 스무스 토글이 있어요. 스무스 토글.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죠. 다시 스무스 누르면 이거를 탭키로 아시죠? 아까도 설명드렸던 거. 근데 뭐냐, 스무스 토글 이제 탭키를 눌렀을 때 이거 보세요. 왜 동그래지냐면 사각의 각 모서리 서로 끌어당기는 장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서브디 모델링은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당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탭. 뾰족한 부분이 서로 안쪽으로 잡아 당기는 듯한 다시 탭.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살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쓰셔야지. 그럴 때는 탭키로 해서 면이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는 걸 확인하시고 일단은 커브는 숨겨 놓을게요. 커브 숨겨 놓으시고 얘네들은 이제 골라야 되네. 자, 커브 얘네들도 커브가 있네. 이걸 숨겨 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연결을 짓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따로 꺼내는 거니까 왼쪽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다리 같이 생긴 거. 브릿지 메시던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다리라면 뭐야? 이쪽 쉽게 해서 컨트롤 V에서 하나를 복사한 거예요. 이렇게 빼놨어요. 이쪽과 이쪽에 다리를 잇겠다는 거죠. 다리를 잇겠다는 거는 새로 하나 생기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새로 생겨지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랑 유사한 툴이 있는데 그거는 생기는 게 아니라 이어버리는 툴이고 이것은 새로 한 면이 하나나 면 두 개, 세 개든 면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브릿지. 그리고 여기 항상 여기를 보세요. 명령창. 처음 엣지를 고르라고 얘기하는 엣지나 서피스를 고르라고 얘기하죠. 브릿지가 될. 그러면 이제 또 골랐으면 엔터를 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컨드를 두 번째 걸 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나의 면이 생겼죠. 그리고 딱 보시면 브릿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라고 써있는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걸 위로 올리시면 두 개가 되고 셋을 올리면 세 개가 되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0은 없죠.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인이라는 건 조인을 체크를 하시면 이쪽과 이쪽을 이어줘서 이 세 개가 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합이. 오케이. 됐죠? 컨트롤 Z 하시고 다시 엔터 눌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조인을 뺄게요. 크리지도 빼고. 이건 크리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크리지를 넣으면은 크리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조인을 안 상태에서 오케이. 자, 면이 따로죠. 컨트롤 Z. 다시 명령 내렸어요. 조인하고 오케이. 면이 하나죠. 그런데 다시 명령 내리고 보시면 이 크리지를 체크했어요. 오케이. 면은 이렇게 이게 뜨니까 그래요. 이게. 자, 면은 하나인데 여기가 가장자리가 까만 자리가 까만데 중간도 까맣잖아요. 이건 크리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크리지라는 거 뭐냐면 각이 진 그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쓰시려면 쓰시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까 거기서 크리지를 체크를 안 하시던가 컨트롤 Z하고 했어요. 이게 자꾸 필터가 뜨는 이유는 이 서브디 모델링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게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필요하시면 쓰시고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니까. 크리즈였지. 제거하고 오케이 했어요. 이건 필요 없죠. 그런데 자꾸 들어가네. 엔터 여기서 크리즈 예스하고 했어요.
잘못하고 크리지가 생겼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도 어떻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없애고 싶어 크리지를.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 이제 툴에 보시면 보시면 여기 리무브 크리지 제거가 있죠. 그걸 누르시고 엔터 이렇게 해도 없어집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읽겠습니다. 브릿지라는 걸 배웠으니까 브릿지로 읽을게요. 자, 브릿지 명령 내리시고 첫 번째, 근데 꼭 하나씩 할 필요는 없어요. 난 우선 이거 두 개가 먼저 필요해. 엔터 누르시고 요거 엔터. 이게 연결됐죠? 저는 하나만 쓸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지를 제거하고 조인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쪽도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안 읽고 다른 설명 때문에 굳이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 그냥 이어버리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저는 바닥면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 버텍스도 잡히고 이렇게 엣지도 잡힙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내리면서 시프트를 누르면서, 아니 이건 이제 시프트 필요 없죠. 이거는 스케일이 아니니까 컨트롤 딱 누르시면, 잘 보세요, 엣지에서 면이 하나 따라 내려오죠. 이렇게 하면 면이 생성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엣지를 클릭한 다음에 아까 또 설명했던 이 까만 점을 내리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내리는 거나 컨트롤 Z 하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그런 다음에 이 까만 점, 아니 파란 점인데 갖다 대면 그 동그란 게 까매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세요. 적당히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이쪽에다가 저걸 걸 거예요. 브릿지를 걸겠습니다. 자, 브릿지. 자, 이면 엔터, 이면 엔터. 어떻습니까? 조인 했죠. 조인 체크해야 돼요. 조인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해봤죠. 이건 다른 면이거든. 그럼 이걸 만약에 내가 결합을 한다. 결합. 요거는 일반 우리 조인. 자, 이게 켜져서 그래요, 이게. 엔터. 결합은 됐지만 이게 그대로 있죠. 이게 없어야 되는데 저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 있죠. 그리고 탭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상한 내가 예상 못한 게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지우자 하고 리무브 크리즈를 했어요. 엔터. 다시 엔터. 이 두 가지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게 크리즈가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잘 안 지워질 때가 있다고. 그럼 막 면을 또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다시 브릿지를 내릴 때 괜히 두 번 세 번 그거 하니까 이제 크리즈가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조인을 할게요. 자, 변했죠? 얇아졌죠? 선이. 또 오케이. 그냥 이렇게 조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인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탭.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자, 근데 탭 누르시고. 그렇다고 여기를 다시 다시 또 아까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완성됐고 이쪽은 없고 이쪽도 없죠. 그럼 우선은 이쪽 면이 그래도 좀 100%는 아니지만 이쪽이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우선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같게 할게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같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잘 보세요. 다시 왼쪽 서브디 창으로 내려오시면 어디 보자. 저도 좀 낯설어서 지금은 시머트리 기능이 어디냐. 요거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리플렉션. 근데 시메트리 기능 비슷한 건데 리플렉션입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 리플렉션을 적용할 서브디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요거 본체겠죠. 그리고 리플렉션 플랜을 스타트하는 게 그건 뭐냐면 대칭축. 얘하고 이 면이 이렇게 닮아갈 거냐, 이 면이 이렇게 닮아갈 거냐. 근데 저는 이 면이 이렇게 닮아갈 거예요. 이 면이 이렇게 된 거에 닮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축이 되겠죠. 이쪽이 얘가 얘처럼 바뀌는 거니까 이쪽이 축이 되겠죠. 그러면 X축이죠. 이쪽은 X죠. 빨간 거 X 누르시고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 난 이 모양을 얘도 이렇게 만들게 할 거야 해서 이쪽 이미 만들어진 모양 쪽 방향. 그러니까 X축이 여기잖아요. 그럼 아래쪽이죠. 무조건 아래쪽. 꼭 여기다 댈 필요는 없고요. 여기 아래쪽 여기랑 닮아야 되니까 체크 그리고 엔터. 자,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똑같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면이 좀 색깔이 까맣죠. 까맣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까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두 개죠. 딱 보시면 밑에 중에 리무브 시머트리 또 나오죠. 그럼 오른쪽 클릭을 하라는 거죠. 왼쪽 클릭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 하고 띵 하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면이 이 면하고 똑같이 바꾸고 싶어. Y축이죠. 요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미러처럼. 근데 미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얘가 이렇게 똑같이 되겠다. 얘가 이렇게 똑같이 되겠다. 그럼 다시 클릭하고요. 요번엔 그냥 정상적으로 왼쪽 클릭. 그러면 또 이제 축을 정하라는 거죠. 축을. 그러면 Y축 정해놓고 이렇게 Y축 정해서 이 멀쩡한 애처럼 얘도 만들겠다. 그럼 멀쩡한 쪽 방향을 클릭하고 엔터.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까만 거는 다시 오른쪽 클릭. 리플렉션으로 와서 오른쪽 클릭. 엔터. 눌러줘. 엔터가 아니죠. 잘 컨트롤 Z. 이 상황에서 이 리플렉션 오른쪽, 그러니까 시메트리죠. 리플렉션 오른쪽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얼굴이 렌더링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탭키 키시고 여기서 좀 이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약간 벌어진 것들 라이트 키시고 와이어 프레임.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네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잡혀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죽여주시고 얘네들도 커졌으니까 2.5만큼 조금 변형이 돼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여기도 좀 더 얘는 뭐 같이 잡을게요.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예요. 이 엣지를 빼시려면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이게 잘 안 먹네요. 그럼 그냥 엣지만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엣지 부분만, 아니 엣지가 아니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버텍스 부분만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조금 또 줄여줄게요. 원디 스케일러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또 확인해 봐야죠. 탭키 누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줄일게요. 아예 뭐 이거 좀 너무 넓어. 이렇게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넙스로 조정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뭐 원을 다시 해놓고 뭐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또 잘못되면 그때는 또 다시 원래대로 바꿔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뭐 난 이만큼, 난 좀 더 들어갈래. 이만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켜보시면 요 커브가 필요하겠죠. 내경 커브. 하고 얘는 클릭,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숨겨 놓을게요. 이렇게. 넌 없어질 필요 없다. 자, 그럼 이제 내경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이거는 좀 맞춰주셔야죠. 와이어 프레임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요거, 2D 스케일. 0 엔터. 쭉 뺍니다. 이렇게. 다시, 요 밑에까지 잡으시고, 아니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0 엔터. 이렇게. 적당히. 맞춰줄게요. 뭐가 안 맞는다고요? 안 맞죠? 맞춰 가야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굳이 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좀 모아주시고요. 좀 내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지만 정확할 필요 없어요. 거의 비슷하면 됩니다. 비슷하면. 자,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떴잖아요. 모양을 조금 잡아주죠. 좀 내리고요. 벌리고요. 좀 더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좀 내리시고, 요런 예쁜 모양, 요런 예쁜 모양으로 갈 겁니다. 요건 조금 줄여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장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편집이 되잖아요. 편집이 우리 기존의 그 넙스 방식으로 그러면 편집하기가 힘듭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다시 돌아가서 뭐 또 뭐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렇다는 거죠. 영 엔터. 오케이. 샤프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양 예뻐졌죠?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거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자, 쉐이드 들어가셔서 여기 면이 없잖아요. 여기에 면이 탭 들어갑니다. 이렇게 탭 들어가셔 보시면 여기가 일자가 아니네. 여기가 좀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일자인데 여기서는 좀 내려가고. 얘네들은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양쪽 잡으시고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랑 맞추시려면 맞추실 수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요번에는 엣지를 잡을 겁니다. 엣지를. 버텍스가 아니라 엣지를 잡으실 건데 엣지를 하나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딱 잡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루프처럼.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에 딱 걸리죠. 왜 걸리냐? 이게 밑에 게 없으면 안 걸려요. 이 아랫부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였잖아요. 여기서 스타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이게 5개가 모였다고 해서 스타 포인트인데 이럴 때는 무시하세요. 되는 것끼리.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요게 통합니다. 요게. 변형 툴에 들어가시면 요거 XYZ 코디네이트. 여기서 어디 보자. Z축이죠? 여기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Z축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됐죠? 뭐. 컨트롤 Z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Y 해서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포인트하고 엣지점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요거 XYZ 코디네이트 Z축으로 해서 오스냅을 엔드점으로 끼고 아무데나 걸리겠죠? 안 걸리나요? 여기 있을 건데 없나요? 없으면 뭐 버텍스 아무데나 걸리겠죠. 딱 하면 위로 일자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탭 이렇게 되겠죠? 탭 누르고. 근데 탭을 누르면 이게 흐리멍텅해지잖아요. 사이드가 원형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탭. 그럴 때 여기에 이 공간에 저걸 넣고 싶은 거죠. 넣어야 되죠. 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시계에서 엣지들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엣지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줄 건데 이럴 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엣지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인서트 서브드 엣지 루프 그리고 두 개죠. 밑에 보면 인서트 서브드 엣지 링 그런데 일단은 왼쪽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 타입이 루프로 돼 있죠. 루프라 하면 아까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루프였는데 여기 T점에서 스타 포인트에서 딱 걸렸잖아요. 그런데 같이 돌아가는 게 뭐가 있나요? 이 엣지 말고 요거가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 봤을 때 요 선, 요 엣지들이 한 바퀴 돌죠. 요걸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렇게 가는 거를 루프라고 하는 거고 루프는 끊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링으로 바꿔주시고 요거 하나를 이렇게 연결된 요거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다 걸리죠. 그러면 이게 걸리지만 얘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링을 따라서 이렇게 그 뭐라죠? 엣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엔터. 잘 보세요.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나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현재는 하나예요. 왜? 링이 하나니까. 근데 양쪽으로 되는 게 있는데 다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링은 안 되는가? 엔터. 링은 양쪽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엔터 루프를 거시면 엔터 치잖아요. 보스 사이드가 나오죠. 이렇게 위에 옵션 창에 얘 하면은 두 개가 양쪽에서 걸리는데 링은 한쪽에서만 걸리는가 봅니다. 링은. 자 보세요. 타입을 링으로 바꿔서 클릭해서 엔터. 이거는 보스 사이드가 없죠. 위에 옵션 창에 명령 창에 참. 그러면 하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만 걸 건데 가까이. 그리고 하실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는 엣지 부분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지 가운데서 하면 막 잘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타고 가서 여기서 딱 하나 놓을게요. 그리고 탭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보다는 렌더링으로 보면 조금 선명해졌죠. 이런 데가. 근데 좀 더 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를 더 넣어야죠. 쉐이드 해가지고 다시 탭 한 다음에 요번엔 이쪽으로 넣을 거예요.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걸리겠죠. 그럼 다시 이쪽에서 명령을 내리고요. 요거 명령 내리고 요번에는 링이 안 될 거예요. 링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루프로 갈게요. 루프로 갈 건데 하나 걸리죠? 또 하나 걸리죠? 이렇게 거야 돼요. 이거는 엔터 따로따로 눌러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가죠.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 끊어졌잖아요. 사이드 보스 사이드 아니요. 이쪽에서 끊어집니다. 끊어져.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여기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이상할 수도 있어요. 렌더링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가능하면 면을 맞추는 게 좋고 안 맞춰도 이렇게 좀 내가 봐서 괜찮다 싶으면 이대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쉐이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면이 좀 이렇게 되죠. 스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컨트롤 Z 하시고요. 다시 탭 키 누르시고 밑으로 넣긴 그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라. 잠시만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베벨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줘보고 베벨이 낫다 싶으면 베벨로 가고요. 안돼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벨이 어디 있을 건데 베벨 네 요거네요. 베벨 베벨 엣지 서버디 메시를 선택하라. 다 선택할 거예요. 엔터. 자 이렇게 먹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하면 이런 중간에서 하면 안 되고 요 엣지에서 하셔야 돼. 엣지에서 해야 얘가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그먼트가 있죠. 하나만 할게요. 두 개는 너무 많아. 1 엔터 바꿔줘야죠. 그러고 나서 위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항상 엣지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자꾸 딱 붙는데 이걸 꺼주세요. 요것도 꺼주시고 이렇게 자꾸 버텍스에 붙네. 요것도 요거 오스냅 사용 안 할게요. 이제는 안 붙죠. 한 요쯤에서 엔터. 자 그리고 탭을 한번 눌러 볼게요. 탭. 자 이건 훨씬 무난하죠. 그래서 무조건 뭐 잘 보세요. 약간 엣지를 하나 추가했지만 그 밑에 엣지를 추가하려다 보니 여기 T포인트 그 스타 포인트에 걸려서 중간에 탭하면 이 중간에 B잖아요. 그러면 좀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래도 쓸만하면 쓰시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베벨을 쓰셔서 위에서만 이제 움직이게, 여기는 상관없이 여기서만 움직이게 해서 오히려 좀 깨끗한, 얘는 원래대로인 상태고 요 위에서만 하나가 더 엣지가 추가되는 바람에 훨씬 더 깨끗한 그런 모양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벨까지 공부하는 거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베벨은 그 밑에 엣지를 넣으면 이 스타 포인트를 지나가는 엣지를 넣으면은 이상해지는데
이 베벨을 쓰면 이 스탑 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 넣겠구나. 그래서 쓰는 게 이것도 일종의 엣지를 넣는 방식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럴 땐 이렇게 쓴다. 라는 걸 배우시는 거죠. 뭐 물론 지금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자꾸 저도 이제 다른 모델로도 이제 다른 형상의 모델로도 이런 걸 그릴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같은 명령어가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인지하시고 아니면 이걸 계속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면 되고 탭을 누르시면 또 터보 스무스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보시면 깨끗합니다. 응? 확실히 깨끗하죠? 아까 그거 한 것보다는. 그럼 이걸 쓰는 거죠. 뭐 쉐이드 것이고. 자, 그럼 이제는 나머지는 여기를 메꾸고 이 안에만 메꾸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쪽도 이쪽에 있는 엣지들과 이쪽에 있는 엣지들을 새로운 면을 다리를 놔주는 그런 기능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브릿지 키시고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이건 컨트롤 시프트 누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명령이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하나 눌렀으면 엔터. 한쪽 엣지가 다 골라졌으면 엔터. 그리고 여기 이건 한번 누르면 그냥 하나만 되는데 그대로 되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다 걸립니다. 이건 컨트롤 시프트 안 누르셔도 돼요. 명령어가 들어갔으니까 엔터. 자,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막 이런 게 돌고 있죠. 세그먼트 하나 적을 것 같아. 2개. 여기가 하나 더 생겼죠. 하나 더 늘릴 거야. 3개 하면 또 생기죠. 근데 난 너무 많아. 2개.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 조인은 해야지 양쪽이 붙으니까 탭키 누르면 탭이 안 걸리네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지금 저한테 맞으니까 굳이 이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내리시면 막 이상해져요. 딱 이렇게 자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게 맞다 싶으면 이렇게 더 내려서 쓰셔도 되고 나는 이게 낫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내경은 뭐 거의 안 바뀌었어요. 자꾸 이거는 켜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자, 여기서 이제 커브 내경 커브가 어딨나요? 여기 있죠? 뭐 얼추 맞죠? 그럼 됐어요. 딜리트 하고 이제 내경도 다 맞고 했으니까 커브들은 다 딜리트 할게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거죠. 자, 보세요.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이 안에만 막 메꿔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 불러오시고요. 보시면 쉐이드, 얘는 그냥 일자로 묶은 거고 얘는 그냥 한 번 더 띄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뭔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좀 살짝 남겨놓은 겁니다. 뭐냐, 이 뚜껑을 막는 쉽게 해서 브릿지 해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요면 브릿지 하고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좀 복잡하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 좀 바꿔놓을게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 필 서브 디바이드 홀이 있어요. 여기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명령 내릴게요. 그러면 엣지 바운더리 서브디를 선택하라. 이거 하나 아니죠. 바운더리는 이거 다죠.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령어가 내려진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고요. 시프트 키 누를 필요 없습니다. 아무 명령 없이 이런 거 버텍스나 선택할 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는 거고 지울 때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는 건데 명령어가 내려서 엣지를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하면 이거 누를 필요 없고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 클릭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 선택이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옵션 명령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걸 쓰셔야죠. 저는 지금 요거가 뭐예요? 마지막에 트라이앵글이죠. 삼각. 여기서 보시면 삼각. 트라이앵글 요게 있고 트라이앵글 펜이 있어요. 트라이앵글 펜이라는 건 요거를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고 트라이앵글 이거는 좀 잘 안 쓰는 건데 일단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상해지죠? 왜? 나는 이걸 또 올리려면 이런 동그란 면이 필요한데 여기서 잡으시면 뭐 어디 요렇게 잡으시면 동그란 면이 되겠지. 이렇게 다 잡으시면 이게 가장자리에
이러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까만 거, 요거 화살표에서 까만 거 누르면 붕 올라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안쪽으로 쭉 몰린 상태에서 된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컨트롤 Y 하면은 이렇게 두껍게.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게 하기에는 어떻게든 하면은 되겠지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하시고 여기를 엣지를 선택을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안 눌러주세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전체 다 잡히죠. 그리고 엔터. 오토매틱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트라이앵글 펜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 이 나머지도 하시면서 요거 싱글 페이스하고 오토매틱 눌러 보시고 자기가 자기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기에 맞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명령어가 안 들어갔으니까 면을 선택하더라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신 상태로 계속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도 안 되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 펜을 잡고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좀 동그랗죠? 그러면 또 저걸 줘야죠. 탭을 누르시고 여기다 또 요걸 주셔야죠. 아예 베벨을 줘버릴까요? 베벨을 줄까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 이 베벨을 줄까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가장자리, 그러니까 엣지 요거 이거 인서트 엣지를 줄까요? 베벨이 편했으니까 다시 베벨로 갈게요. 베벨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되나요? 안 돼요. 거긴 되는데 난 거기가 아니다. 다시 명령어 내리고 얘를 더블 클릭 엔터. 그리고 여기 거기 요 엣지 여기에서 움직여야지. 요 가운데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항상 여기 요 가장자리 요 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퍼스펙트 키우시고 이렇게 세그먼트는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탭. 자, 훨씬 판판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 인장 반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장 반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시간은 뭐 좀 걸렸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여기는 좀 제어점이 많아진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어점이 아니죠. 이게 세그먼트 사각 서브 디바이드 면에 이 세그먼트가 많아진 거는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건 하면서 나머지 이제 다음에는 뭐 이제 요거 아니고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 뭐 왜냐면 서브디 모델링의 유리한 장점이 무슨 이렇게 유선형 뭐 돌고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캐릭터들 그런 거 그리는데 유리하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유리하니까 지브러시 못 따라가죠. 캐릭터는 그거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뭐 돌고래라든가 뭐 간단하게 뭐 조금 간단하게 우리 주얼리 쪽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아마 티스플라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이제 어차피 지브러시로 해야죠. 지브러시로. 근데 이제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라이노 7에서 이 버전이 서브디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라이노 5 버전 할 때는 티스플라인을 말씀을 안 드린 게 티스플라인을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거기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설명하기는 쉽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티스플라인을 사용하기 편하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봤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자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뭐 말씀 못 드리기 뭐 하고요. 하여튼 자주 올리겠습니다. 오늘 봐서 오늘 뭐 한가하니까 또 이따가 봐가지고 돌고래 걸려서 올리든 여러 가지 올릴 거예요.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면 이런 인장 반지. 유리한 점은 넙스 모델링으로 한 것보다 편집이 편하다.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시면 좀 오류가 있어요. 이 라이노 7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고서 미러를 이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프론트 뷰에서 미러를 합니다. 미러
끝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해서 이걸 결합을 할게요. 결합. 여기 또 있어. 저거 서버디 프렌들리가 됐네. 자, 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미러, 미러, 됐어. 이거를 결합하고 가운데 거를 이제 지울게요. 결합이 안 됐나? 결합이 안 됐네요. 결합됐죠? 컨트롤 포인트 키고요. 전체를 보시고 이걸 제가 지울게요. 딜리트. 어떻게 됩니까? 이게 멀쩡하던 게 딜리트 하면 없어져요. 원래는 라인 오브 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이 커브를 미러를 해서 결합을 하고 이 가운데 거를 지우면 이게 멀쩡해야 되거든요. 원래 여기만 없어지지. 근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H7 버전에서는. 그냥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뭐 다른 방법을 쓰면 이제 또 뭐 만들면 되죠. 자, 어디 보자. 컨트롤 Y, 컨트롤 Z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얘를 뭐 천상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뭐 알트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요. 뒤로 빼놓고 얘를 뭐 리빌드를 하든지 뭐 해야죠. 7개였니? 7, 0.0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겠죠. 뭐 제어점 켜가지고 뭐 여기에 다시 맞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한번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요 시그니처 링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간단한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 들어가서 이거 하셔가지고 나는 뭐 그래도 메탈로 해야 되겠죠? 메탈 해가지고 뭐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는 표시 안 나요. 렌더링 들어가야지. 그럼 이렇게 요런 링이 됐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뭐 당분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8개월 9개월째 못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기게 차분히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설명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자니 근데 다는 못 설명드렸어도 좀 이해가 덜 되게,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차분히 하면서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요. 명령어는 그러면서 차분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